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리고 빵,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음식들 속에 사실은 인류의 문명을 만들고 또 인류의 생존에 책임진 엄청난 과학과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봤을 법한 질문이에요. 아니, 밥이랑 빵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 탄수화물에 이토록 끌리는 걸까요? 그 답은요, 단순히 맛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몸에 아주 깊숙이 각인된 생존을 위한 본능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뇌가 오직 이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쳐다도 안 봅니다. 정말 까다롭죠? 그래서 오늘 여정은 이렇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뇌가 왜 그렇게 탄수화물을 원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곡물이 어떻게 인류 문명을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는 원리를 파헤쳐 본 뒤에 대표 주자인 벼와 옥수수의 생존 전략, 마지막으로 탄수화물과 인류의 미래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바로 그 기관, 우리의 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뇌는요, 아주 까다로운 대식가입니다.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다른 에너지원은 쳐다도 안 봐요. 오로지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만을 원료로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탄수화물을 찾고 또 그걸 맛있다고 느끼도록 설계된 겁니다. 자, 이렇게 탄수화물을 갈망하는 생물학적인 욕구가 어떻게 인류 사회 전체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 거대한 전환의 순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모든 걸 바꾼 결정적인 차이, 그건 바로 저장이었습니다. 따서 바로 먹어야 하는 과일과는 다르게 곡물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잖아요. 바로 이 남는 식량의 등장이 모두가 평등했던 수렵 채집 사회를 권력과 계급이 존재하는 복잡한 농경 사회로 바꿔놓은 겁니다. 인류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죠. 생각해보세요. 곡물 덕분에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 식량을 쌓아둘 수 있게 됐어요. 식량이 안정되니까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또 남는 식량, 즉 부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면서 사회 계층이 생겨났죠. 바로 이게 도시와 국가, 즉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 모든 문명의 기반이 된 곡물 속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정답은 저 멀리 무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바로 태양이죠. 저는 이 문장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먹는 행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밥 한 숟갈,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을 때마다 사실은 수개월 동안 저장된 태양빛 에너지를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경이로운 일 아닌가요? 이 과정을 보면요, 식물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작은 태양광 배터리 같아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화학 에너지, 즉 포도당으로 바꾸고요. 쓰고 남은 에너지는 씨앗이라는 배터리에 탄수화물 형태로 차곡차곡 저장해 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모든 식물이 똑같은 방식으로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서는 쌀을 먹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게 된 거죠. 대부분의 식물들은 너무 덥고 건조해지면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데요. 바로 광호흡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꼭 필요한 이산화탄소 대신에 산소를 잘못 사용해서 애써 만든 에너지를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비효율적인 과정이에요. 바로 이 광호흡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수수 같은 씨포식물들은 정말 기가 막힌 진화적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표를 보시면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 쌀이나 밀 같은 C3 식물은 효율이 뚝 떨어지는데 옥수수는 끄떡없죠. 이 작은 진화적 차이가 점점 더워지는 지구에서 인류의 미래 식량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옥수수는 식물 내부에 이산화탄소를 위한 특별 배송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주변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광합성이 일어나는 공장까지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직접 배달해서 에너지 낭비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이처럼 식물들의 놀라운 진화 덕분에 우리 인류는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이 위대한 작물, 옥수수가 사실은 대부분 사람을 직접 먹이는 데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무려 70%가 가축의 사료로, 20%는 자동차 연료로 쓰이고요. 겨우 10%만이 우리 식탁에 직접 오르고 있습니다. 밥과 빵, 즉 탄수화물은 인류의 과거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의 현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기후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 속에서 과연 미래 인류의 식탁을 책임질 다음 주식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